지금부터 68차 펼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바탕조서는 호아킨 데 포사다 앨런싱어 공저의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논제는 중고등학생 때는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찬성 3분, 반대 2분으로 되어 있네요. 오늘 찬성 2분, 반대 3분이 되어 있네요. 오늘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1차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1토론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찬성 측 제1토론자 유신아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 논제인 중고등학생 때는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논제에 대해 첫째, 그 시기에는 공부하기 좋은 시기이다.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다. 두 번째는 학생의 공부는 공부이다. 세 번째는 그 시기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진다. 이렇게 세 가지의 논점을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할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학원이나 학교 등에서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공부를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대학교나 학원 등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직장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학교란 학생이 공부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공부를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공부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고 나중에 그 목표를 자신의 목표도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시기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먼저 바탕도서에서 예를 들자면 바탕도서에서 조나단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른이 되어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중고등학교 때 여자를 사귀거나 차에 관심을 두어 어른이 돼서는 운전기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점점 그 목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돼서 공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은 중고등학생 때는 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시간은 4분이고요. 제가 3분 30초에 한 번 종을 치고 그다음에 4분에 종을 2번 치고 15초 지나면 종을 3번 칩니다. 네, 그러면 반대팀 1토론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측 1토론자 김유린입니다. 저는 우선 저희 측의 입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상대 측에 대해 간단하게 반론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상대 측께서는 사회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라고 하셨는데 예술 스포츠 같은 부분에서는 거기서는 공부를 안 해도 자신이 그곳에 파고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나단은 공부를 해서 성공했고 찰리는 공부를 안 해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한 가지 사례일 뿐이므로 그것은 꼭 공부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예시에 적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측의 입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희 측 논점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부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부란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측 논점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 첫 번째 논점은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공부를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공부를 해서 꼭 자신의 꿈이나 진로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니 뎁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리우드에 입성해서 매우 훌륭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 캐리라는 배우 역시 자신이 공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로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즐겁고 만족할 수 있고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 것에 따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측의 두 번째 논점은 공부가 가장 중요하면은 다른 분야에서 활약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 스포츠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시기에 미리 준비를 해두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시기에 하지 못하면 예술 스포츠 같은 분야에서 활약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바탕도서에서 호르데 포사다라는 야구 선수는 공부를 포기하고 대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야구에만 학생 시절에 전념을 해서 아주 유명하고 성공적인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공부만 하게 된다면 너무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다들 공부에 관련된 직업에만 종사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고 그에 따라서 예술 스포츠 같은 데는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업에 활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에만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인원에 벗어난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서 직업을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저희 측의 세 번째 논점은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육체적으로는 우선 계속 공부를 하면은 앉아 있다 보니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하거나 체육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정신적으로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매우 압박감을 받아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측의 네 번째 논점은 자신이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측의 4가지 논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영향은 자신의 진로를 더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해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시간을 드릴까요? 30초. 네, 알겠습니다. 네, 협의 시간 끝났습니다. 그러면 찬성팀에서 반대팀 토론자에게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시간은 3분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해줄까요? 아프지 말고 해주세요. 그리고 앞을 네, 두 분 다 네. 시작. 아까 첫 번째 논점에서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하셨는데 그것도 공부의 한 가지가 아닐까요? 아까 전에 첫 번째 논점에서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공부도 공부를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저는 중고등학생 시기는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세요. 아까 첫 번째 논점에서 어른이 되면은 경제적 비용이 든다고 하셨는데, 근데 학교나 학교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이긴 하지만 학원에서도 많은 비용이 드는데 어른이 돼서만 경제적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시기에도 경제적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른이 학원을 다니면 더 돈이 많이 들고 20살이 넘어가면 대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가면은 중고등학생 때는 그 비용이 없었는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등록금 같은 게 늘어나 버리니까 경제적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라고 하셨는데 뭐 연예인이나 아이돌 같은 경우는 공부하지 않고 우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춤이나 노래 같은 걸 연습해서 성공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대부분이 지금 공부를 토대로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고 아까 전에 용어 정리하실 때 공부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예체능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기술하고 예체능은 다르잖아요. 그 예체능도 그 속에서 기술 같은 게 있을 것이고 근데 예술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은 약간 이론적으로 하는 거지만 예술이나 예체능 같은 경우는 직접 몸으로 해보고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것도 기술의 한 종류 아닐까요? 근데 그 기술은 약간 이론적으로 우리가 종이에서 볼 수 있는 기술이고 우리 직접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그런 기술이 있고 체육에서도 그렇게 이론이 아니어도 몸으로 하는 그런 기술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까 그 조나단 사장 성공한 사례고 살리는 공부를 안 해서 실패한 사례라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좀 그런 사례가 없어도 지금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은 몇 가지 네, 잘했어요. 자, 맨 처음에 그럼 세상치기 토론자, 유신학 토론자 처음에 논점 요약 잘 해줬고요. 근데 약간 용어 정의가 빠졌죠? 용어 정의를 여기서 어떤 용어로 정의하면 좋을까요? 유신학 토론자? 그렇죠. 공부에 대한 용어 정의 찬성치기니까요.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 자체는 좋은데 설명을 하면서 약간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공부가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지금 설명하는 건데요. 시작하면서 나를 봐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지금 공부하기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은 가장 편하면은 그것이 가장 예를 들어서 이 놀이터에서 노는 게 가장 편하면 그 놀이터에서 놀아야 하는 걸까요? 약간 무슨 말이냐면은 연결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가장 좋다고 해서 지금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조금 있었으면 싶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가르침을 받는 곳이다라는 이유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학교는 가르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약간 논리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부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내용 좋고요. 잘 말했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통계나 수치 같은 근거가 있으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그런 통계, 아니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적이 상위 몇 %였던 아이가 하위 몇 %였던 아이보다 평균 소득이 얼마가 더 높다라는 통계,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은 좋고요. 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나 수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바탕도서 사례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 마지막에 생각이 잘 안 났죠. 근데 보지 않고 그래도 기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김효린 토론자. 목소리 커서 잘 들리다. 그래서 전달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예술 스포츠 발레 분야에 잘 들었어요. 발레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나단과 찰리는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따가 제가 강의하면서 한 번 더 이 부분 언급할 거예요. 잘했고요. 용어 정의도 잘했어요. 용어 정의 잘했는데 근데 아까 문답 시간에 그 용어 정의 때문에 조금 걸린 게 있죠. 그러니까 용어 정의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용어 정의 내용이 반대에 불리한 방향으로 용어 정의를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김효리 토론자가 용어 정의한 거에 따르면은 분부란 그 기술과 뭐였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기술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김효리 토론자 뒤에 그 정의를 한 다음에 뒤에 설명하면서는 저는 예술이나 스포츠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예술이나 스포츠에 대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포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에 포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유시아 토론자 그 부분 되게 잘 듣고 정의를 하는 것 자체는 좋아하는데 반대에 불리한 정의를 한 게 조금 아쉽고요. 앞으로 정의를 할 때는 사정 측이 정의를 할 때는 사정 측에 유리한 정의를 하는 게 좋고요. 반대 측이 정의할 때는 반대 측에 유리한 정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 반대 측에서는 학문에 대한 정의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학문 말고 다른 것도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렇게 있을 경우에. 그다음에 김효린 토론자 사례를 잘 들었는데요. 조니 데우의 사례라든가 짐 캐리 사례를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 이거를 한 발 더 나아가서 일반화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질문했었잖아요. 그 조나단과 찰리는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유시아 토론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두 사람만의 사례 아닌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 든 건 굉장히 좋고요. 사례를 든 다음에 이러한 일이 굉장히 그러니까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라는 사실을 통계나 수치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왜냐면 그런 질문이 조금씩 나올 수 있으니까요. 유시아 토론자도 염두에서 두세요. 한 가지 사례만이 아니라 그 사례를 크게 대표 주자로 설명한 다음에 이런 식의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라고 통계나 수치를 들어서 마무리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후사다. 허학인데 후사다 이것도 설명 좋았어요. 사례 잘 들었어요. 사례를 전체적으로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허구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근거라고 할 거면은 허구의 인물보다는 실제 인물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아까 조니 데이나 짐 캐리 같이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더 들면은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 들으면서 이승우가 생각났거든요. 이승우 선수가 생각났거든요. 최근에 월드컵 그 선수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에 건너가서 축구에 거의 몸을 바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동선수에게는 학교에 앉아서 공부만 시키는 것보다는 그렇게 축구를 더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의 인생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제 사례 설명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시간이 줄어든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용 다 좋아요. 내용 다 좋은데 여기에도 수치가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될 수 있냐면은 활동 시간이 줄어든다 라는 설명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가 될까요? 근거가 뭘 줄 수 있을까? 활동을 얼마나 적게 하는지. 그치, 얼마나 적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하루에 뭐 한 10시간 책상에 앞에 앉아있고 밖에 나가서 체육하는 시간은 뭐 일주일에 2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미국의 사례에서는 미국 학생들은 뭐 하루에 5시간씩 책상에 앉아있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 4시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몇 시간에서 적구나 라고 체감할 수 있겠죠. 그냥 적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뭐 청소년 자살률이라든가 아니면 왕따 문제라든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수치나 통계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네, 잘했고요. 문답에서는 전체적으로 아까 봤을 때 유시아 토론자가 잠깐만요. 김유린 토론자가 입론은 더 잘했는데요. 문답 때 유시아 토론자가 그 정의를 확보를 함으로써 좀 더 유리해졌어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 찬성 측에서 진로를 위한 공부도 공부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굉장히 정의를 잘 이용한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반대 측에서 중고등학교 시기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약간 찬성 측에 입에서 나올 만한 주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데 물론 실수할 수 있죠.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염두에 둬야 되는 지금 찬성인지 반대인지 양쪽 다 준비해 좀 헷갈리겠지만 그다음에 반대 측에서 아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돈이 든다. 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반론 잘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있으면 더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현행 고등학교 3학년의 평균 사교육 지출 비용은 한 달에 뭐 1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많이 쓰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유시아 토론자도 마찬가지로 저를 봐주실까요? 쓰고 있는 건 좋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계와 수치를 많이 들어주면 좋아요. 말할 때. 그다음에 네, 용어 정의에 대해서 아까 말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둘 다 용어 정의 할 때 찬성은 찬성 측에 유리하게 용어 정의, 반대는 반대 측에 유리하게 용어 정의를 할 것. 알았죠? 네, 이거 잘했습니다. 그럼 2차 발언으로 넘어갈게요. 네, 2차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팀 이토론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성 측 이토론자 김청호입니다. 일단 저희 찬성 측의 세 가지 주장은 지금 이 중고등학생 시기가 공부하기 가장 좋다. 이거 지금 중고등학생 시기에 공부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진다. 마지막으로 일단 반대 측의 주장은 진로를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공부만 하다 보면 건강이 나빠진다. 두 번째로 예체능 같은 분야의 종사자가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반대 측에 대한 반론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께서는 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므로 공부는 일단 2순위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를 일단 먼저 하다 보면 그 학문을 익히게 되고 그러므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되어 오히려 더 진로를 찾는 것에 더 도움이 돼서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체능 분야의 종사자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아까 공부라는 용어를 정의할 때 기술이나 학문을 익힌다고 하셨으므로 이 예체능과 같은 이런 분야도 공부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만 하다 보면 건강이 나빠져서 뭐 정신적 스트레스나 활동량이 줄어들어 건강이 나빠진다 하셨는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해서 공부를 한다면 이 스트레스와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측에 대한 옹호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측의 세 가지 주장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진다. 지금이 가장 공부하기 좋은 시기이다.
그리고 일단 그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은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학원 사교육비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시고 그러는데 어른이 만약 돼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 같은 것이 살짝 저하되고 자신이 공부를 하려면 학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학비를 벌면서 공부하려면 효율도 떨어지고 공부를 하려 해도 시간과 같은 것이 모자라게 될 것이므로 지금 가장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 같은 좋은 대학 같은 데 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시기,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이 공부를 하지 않게 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거나 결국은 나중에 좋은 대학 같은 데를 못 간 것을 두고두고 후회에 재수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지금 공부를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협의 시간 드릴까요? 30초 정도. 협의 시간 끝났습니다. 반대팀 이토론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측 이토론자 박예지입니다. 저희는 먼저 저희 측에 대한 옹호를 하기 전에 반대측에 대한 반론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은 세 가지 논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공부는 학생의 본분이다. 세 번째는 먼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반론은 바탕 상대 측께서 중고등학생 시기가 제일 공부를 하기 좋은 시기라 했는데 바탕 도서에 아서도 어른이 돼서 다시 대학을 가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바탕 도서에 아서처럼 꼭 학생 때만이 좋은 시기가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반론은 공부는 학생의 본분이라고 하셨는데 학생 때는 사람의 인성이나 성품 같은 거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2015년도에 서울 서초구 새마을금고 도둑 피의자가 서울대를 졸업한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를 졸업한 만큼 똑똑한 사람이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학생 때는 도덕, 예절, 양심 같은 인성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부터 저희 측 주장에 대한 옹호를 하겠습니다. 저희 측도 세 가지 논점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공부는 두 번째 논점은
그리고 다 공부를 중요시하면 다른 분야에서 활약할 사람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체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술 같은 경우는 공부가 아까 기술이랑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 했는데 미술 같은 경우는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는 창의성이나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체능과 관련된 사람은 공부보다는 이런 창의성을 더 기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중고등학생 때는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에 대해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응답 시간 전에 협의 시간 드릴까요? 30초. 30초. 협의 시간 끝났습니다. 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응답 시간 3분입니다. 아까 그 서울대생을 졸업한 사람이 범죄를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례보다는 이렇게 서울대 같은 데를 갔다는 것은 공부를 충분히 했다는 것인데 그 공부를 했다는 것은 그 학문을 충분히 익혔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공부를 많이 해 그게 좀 인성 같은 것이 더 좋아져서 학문을 익히니까 그게 범죄보다는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 말고도 예전에 부평에서 바바리맨이 있었는데 그분이 연세대를 졸업하신 분이라 하고 그리고 최근에 막 이런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서울대나 연고대 같은 좋은 대학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도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걸 보면 공부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보다 양심이나 도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가장 중요시하는데 만약 학생들이 그 공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더 안 좋지 않을까요?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아예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더 안 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주로 지금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므로 아니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감이 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저희 또래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선배님들도 그렇고 공부를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험 준비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스트레스도 받고 잠도 별로 못 자서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억지로 하는 것이 더 많은데
공부를 진정으로 원해서 한다면 그것이 좀 더 그렇게 그 억지로 하게 되면 어차피 그런 효과도 좀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그 공부를 똑바로 하려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진로나 그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므로 그런 것이 좀 더 커버가 되거나 그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부도 자신의 진로를 먼저 찾고 시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공부는 원래 학문을 익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자신이 만약 공부는 학문을 익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좀 더 알게 되니까 그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분야로 저절로 자기가 가는 경우가 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했어요. 처음에 김청호 소론자 요약 잘했고요. 요약 잘했는데 찬성 반대측의 논조를 모두 요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3토론자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반박할 만한 내용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측에서 그 논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반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잊어버렸죠. 논점 세 번째. 원래 그리고 잊어버린 게 두 번째인데 순서를 헷갈려서 오케이. 앞으로는 숙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면 진로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예체능도 공부에 포함된다라고 아까 여기 용어 정의에 맞는 그런 반박을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원해서 공부하면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그런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그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편이라고 그걸 지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모든 학생이 공부를 성공하길 바라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반박은 잘했는데요. 반박은 잘했는데 약간 궁금증이 약간 일어나는 반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예실 토론자 그리고 김종원 토론자 얘기할 때 내용은 괜찮은 편인데요. 그걸 뒷받침하는 통계와 수치가 좀 더 있으면은 좀 더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5명 모두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유는 웬만큼 다 준비를 잘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통계와 수치를 더 잘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박을 할 때나 아니면 인문을 할 때나 모두 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이따 제가 강의할 때 설명을 더 해줄게요. 네, 박예식 토론자 바탕도서에 나온 아서 사례 좋고요. 여기 이것을 실제 사례도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화, 그러니까 일반화라는 거는 이 한 명의 사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사는 A 학생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통계를 보면은 40%의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적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왜냐면 안 그러면 그런 질문 들을 수 있거든요. 이 한 명만의 사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성 되게 얘기 좋은데요. 1차 토론자 혹시 말씀하셨었나요? 인성에 대해서? 네, 들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2차 토론자는 새로운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인성이 되게 좋거든요. 저라면 이걸 밀려붙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 용어 정의를 얘기했었을 때요. 기술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아까 산성 측에 덜미를 잡히긴 했었는데 인성은 기술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성이 왜 중요한지 지금 2차 토론자 설명 이미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측이 가장 강한 부분이 인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논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측은 아니다.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아까 1차 토론자서부터 강조를 하면서 내려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 문제자 이 서울대 이것도 인사이가 좋았고 이것도 다음에 토론할 때는 일반화 시켜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경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거의 다 서울대라든가 명문대가 많죠. 근데 존경할 만한 국회의원은 정말 적으니까.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대학 출신이고 이런 식으로 말하셨죠. 그 다음에 생각 안 했을 때 안 본 거 잘했어요.
잘했고 1이 생각 안 났을 때 2로 넘어가는 것도 좋았어요. 네, 이렇게 임기응변도 잘했고요. 그다음에 미술은 창의성이 중요하다. 네, 이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인성과 창의성 모두 아까 그 정의를 내린 기술과는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를 반박할 수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기 주장 강조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길게 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주장하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반대측에서는 아니다,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찬성 측에서는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뭐 길게 이유도 말하고 근거도 말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강조해줘야겠죠. 김청원 토론자도 그러므로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주장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답 시간. 처음에 김청원 토론자가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네 좀 더 공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거 문답 시간이니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약간 방어적인 느낌이 좀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반대측에서 여러 사례를 들면서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잘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1차부터 쫙 가장 강하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 그다음에 반대측 바로 답변을 질문 잘했어요. 잘 하셨고요. 김청원 토론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한번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 다시 질문하기가 좀 쉽진 않잖아요. 왜냐면 질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알고 있지만 처음에 그러니까 질문을 시작했죠 김청원 토론자가. 그러면 웬만하면 그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고 답변을 한 다음에 바로 다시 질문을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문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신학 토론자와 둘이 함께 질문을 잘 준비해야겠죠. 그 다음에 네, 뒷부분은 딱히 말을 할 건 없네요. 네, 그러면 3차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요약 정리. 요약 비교